대문과 현관은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얼굴이며 외부에 기가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집 전체로 봤을 때 아주 작은 공간이나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집을 출입하는 문은 모두 대문입니다. 아파트라면 현관문에 해당합니다. 옛사람들은 집의 안과 밖을 구분짓는 대문을 가문이라 부르며 중요한 건축물로 취급했습니다. 가문이 좋다는 말은 가문을 빛내자는 의미로 가문은 말 그대로 집의 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의 역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대문 하나에도 위엄과 상징성을 부여해 여러 각도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문이 보기 좋게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출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눈이 나도록 대문을 깨끗이 관리하며 면가세가 번창한다 여겼습니다. 대문은 반듯하고 안정적이며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만일 대문 기둥이 구부러져 있으면 가족이 병으로 크게 고생할 징조이고 문설주가 빗뚫거나 구부러져 있으면 주인의 면화 위험이 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문의 고정쇠, 걸쇠 등이 녹슬어 문을 여닫을 때마다 삐걱삐걱 소리가 나면 가문에 녹이 슬었다 하여 곧 망할 집으로 봤습니다. 그럼 풍수적으로 어떤 대문이 좋을까요? 대문이 작고 집이 크면 부자가 되고 대문이 크고 집이 작으면 가난해진다는 풍수격언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재물로는 대문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문의 크기란 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거나 닫았을 때 움직이는 거리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대문을 열고 닫을 때 바람이 움직이는데 문이 많이 움직이면 바람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대에서는 큰 문도 조금 열렸다가 금방 닫히면 대문이 작다고 풀이하며 작은 문도 활짝 열린 채로 오래 있으면 대문이 크다고 여겨 흉하게 여깁니다. 대문이 어느 위치에 어떤 형태와 크기로 있어야 재물이 들어오고 장사가 잘 되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 생기 가득한 집은 차고가 따로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보통 쌍대문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평상시에는 한쪽 문을 걸어 잠근 뒤 다른 쪽 문으로 드나들거나 한쪽 문에 쪽문을 달아 사용합니다. 대문이 작아야 좋다는 기준에서 보면 쌍대문으로 출입하는 집은 3등이며 한쪽 문만 열고서 출입하는 집은 2등입니다. 풍수적으로 1등은 대문을 닫아두고 쪽문으로 드나드는 것입니다. 대문은 집 안기가 들고 나가는 출입구이므로 이론적으로는 항상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대문을 굳게 닫고 생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의 신선한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집안의 혼탁한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풍수적으로 나쁩니다. 단독주택의 대문은 쌍대문 중 한쪽은 밀폐형으로 다른 쪽은 통풍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쌀이 나무를 만든 시골집에 살인물고기 안팎으로 잘 통하면 집안에 생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마당에 자동차를 세워두는 단독주택은 보통 3개의 문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는 쌍대문으로 드나들고 사람은 혼문 출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쌍대문의 위치입니다. 땅에도 서열이 있어 지대가 높은 산 쪽이 윗자리이고 지대가 낮은 시내와 강 쪽이 아래자릅니다. 따라서 차량이 통과하는 쌍대문은 낮은 곳에, 사람이 출입하는 혼문은 그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자연과 소통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순한 기가 들어와 길한 운이 드나드는 곳에 장애물을 놓지 마세요.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현관문이 대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층 공동관문이 아니라 실제 자기 집 현관문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대문입니다. 명문가로 발전하거나 부자가 되려면 현관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외부의 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자 기운을 부르거나 막는 장소로서 현관문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4가지 방법으로 가문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첫째, 현관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현관문을 자주 청소해야 복도에 기가가 들어오고 가문도 번창합니다. 철문에 먼지가 쌓이거나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있거나 고정쇠가 녹슬거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먼지를 닦고 페인트 칠을 하며 기름을 바르는 등 현관문의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가게 홍보용 스티커나 전단지가 현관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쁜 현관문은 손잡이에 우유 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경우입니다. 이는 매우 흉한 행위로 가문의 위신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관을 항상 밝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관 청소와 정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복이든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마주하는 공간이 지저분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입니다. 어두운 조명, 늘어놓은 신발, 찢은 때가 보이는 바닥은 집안의 기운을 막습니다. 현관등을 밝게 교체하고 신발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여 청결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관에는 우산이 넘어져 있거나 시들거나 죽은 식물이 놓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므로 제거해야 합니다. 거울은 기를 반사하거나 굴절시키는 물건이므로 현관에는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애기 어렵다면 거울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의 거울은 적당한 크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현관문을 집 안으로 열리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현관문은 대개 복도 쪽으로 잡아놓는 방식으로 설치됩니다. 이는 밖으로 밀면서 열지 않고 안으로 당기면서 열리는 한옥 대문과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한옥 대문은 집 바깥으로 나가는 곳일까요? 아니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일까요? 아파트 현관문을 어떻게 설치해야 좋은 집이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옥 대문을 상상해보면 문빗장이 대문 안쪽에 달려있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빗장을 걸어두었다면 집 바깥에서는 대문을 열어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옥 대문은 집 바깥으로 나가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이 밖으로 열리는 이유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안으로 열리면 사람이나 신발장에 부딪힐 수 있고 또한 사고나 화재 등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대피하기 어렵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당기는 것보다 밀어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집주인의 관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손님이나 신선한 기가 문을 당기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의 대문은 안으로 열립니다. 안으로 열리면 불청객을 막거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를 기억하여 현관문 설치에 있어서도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로 현관문에 용호 같은 한자를 사용하여 붙입니다. 용자는 장수, 부자, 건강, 덕행, 편안한 죽음 같은 오복을 불러들이고 호자는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 같은 도병재나 질병 같은 지력재, 사업 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 같은 기근재를 막아줍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민간 신앙이 그 하나입니다. 현관문에 한자를 써서 붙이면 복은 들어오고 구는 못 들어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입춘 때 한옥 대문에 봄을 맞아 크게 길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에 크게 써서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르는 맞고 복만 받아들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배산임수 남양집입니다. 집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햇빛이 잘 드는 땅은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명당하우스 포 남주작 북현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곳은 바람이 가두어져 있는 길지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장풍 개념이 중요한데 전원주택을 지을 때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전원주택 담장이 벽돌이나 시멘트로 만든 밀폐형일 경우에는 대문 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이 대문뿐이므로 너무 작으면 곤란합니다. 바람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철망, 창살, 생울타리 등으로 만든 통풍형 담장은 대문 크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담장을 통해도 바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대문이 작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대문의 위치입니다. 주변 자연 환경을 살펴서 그 집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이 어느 곳을 돌아빠지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경계점, 즉 수구의 방위가 대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때 대문의 크기와 형태는 상관없고 지대가 낮은 곳에 둔다는 원칙만 따르면 됩니다. 단, 집 현관과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자리는 피해야 하며 복받는 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가는 길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내거나 기역자로 꺾인 형태로 만들거나 높낮이를 조절하여 계단을 설치하면 집 바깥의 흉한 기운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대문은 가게 문입니다.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가게 문의 형태와 위치를 정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일단 가게 문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으며 문은 반드시 안으로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나 건물 복도에서 잡아당기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가게 문은 주인이 아니라 고객이 드나들기 편해야 합니다. 만약 가게 문이 쌍문일 경우 왼쪽 문은 걸어 잠그고 오른쪽 문만 열어둡니다. 왼쪽 문과 오른쪽 문이 바뀌어도 손해가 큽니다. 그 이유는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문은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범위가 넓어 큰 문에 해당하므로 재물 운에는 안 좋습니다. 이 경우 가게 문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바깥바람이 가게 안으로 직접 쏘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쪽에 쌍어다지 문을 두고 안쪽에 자동문을 설치하면 좋습니다. 내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삼각 건물일 경우 도로와 비스듬하게 대각선 모양으로 가게 문을 설치하면 흉합니다. 가게 안은 늘 생기가 넘쳐야 돈을 부르는데 이런 문으로는 생기가 응하기 힘듭니다. 또한 가게 문을 중앙에 두면 기가 두 쪽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한 가게 안에서 기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분란이 끊이지 않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게 문은 자연에 능하므로 지대가 낮은 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대가 높은 곳에 문을 내면 배수진을 친 가게가 되어 장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재물과 담을 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가게 문이 계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이 일직선상에 놓이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기가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가게를 구할 때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